난감하네, 난감하네. 시젠 매수해서 걱정이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물론 저도 우울하고 짜증나고 열받습니다만 그래도 저까지 이렇게 우울한 톤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저의 마음을 그 광고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패러디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CGN 주주님들 난감하시죠? 걱정되시죠? 도대체 이 하락은 언제 멈추는 것인지, 이 하방 경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지. 그 와중에 어젠가요? 그저께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길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보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만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끝내버리면 제가 뒤에 이걸 풀어서 얘기한다 한들 그걸 듣지 못하니까 그런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시즌을 보유하고 시즌에 물렸기 때문에 3년 5년을 들고 가야 되는 거냐.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길게 봐야 된다, 3년이나 5년 동안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즌은 솔직히 더 이상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큰 모멘텀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백신이 보급되면서 전 세계에 보급이 되면서 미국과 영국은 백신 접종률 자체가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남아 일부 또 세계 각국의 일부 국가에서는 못 사는 나라들이겠죠.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이 상당히 미비하지만 계속해서 이 백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그리고 백신 여권이라든가 이렇게 벌써 모든 시장은 지금 코로나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의 사태로 다시 돌아간 듯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여론도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그런 주식들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나마 이 하락을 멈추고 약간의 반등이라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분기 배당 이슈가 이번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분기 배당 이슈가 있으면 그나마 좀 상승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좀 큰 이슈입니다만은 코스피 이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이전을 한다고 해도 이게 무상증자처럼 어느 정도 일정한 상승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게 지속적인 계속된 우상향의 꾸준한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이건 역시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3년에서 5년을 봐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CGN이 원래 코로나 진단키트를 하기 전에 그 원래 회사의 목적이, 회사의 취지가, 회사가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 각종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질병 있죠. 예를 들어서 유방암, 그 다음에 췌장암, 그 다음에 위암, 폐암, 각종 암과 더불어서 지금 불치병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모든 그 질병에 대해서 미리 검사를 통해서, 이 진단키트를 통해서 이 병이 걸릴 것 같다, 아니면 초기 증상이다라고 미리 발빠르게 알아낼 수 있도록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진단키트를 발빠르게 먼저 만들어서 그것이 회사의 큰 매출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년에서 5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회사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원래
원래 잘 하던, 원래 연구하던 회사의 그 진단 키트, 각종 모든 질병을 미리 알 수 있는 그 진단 키트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되면 진짜 그 모든 질병을 진단 키트를 통해서, 분자 진단을 통해서 미리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제대로 제때 개발이 된다면 정고점 32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팔라고 해서 팔고 제가 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주식을 사실 건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해서 회사에 대한 믿음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매수를 하는 거고, 매수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 이렇게 각자 본인만의 목표 금액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도달을 하던, 그 금액을 넘어서던 각자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는 건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의 판단일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적은 있네요. 예전에 저희 어떤 구독자 한 분이 카카오를 팔고 CGN을 더 매수했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분께 분명히 말씀도 드린 것 같고, 제가 문자로도 답변을 드렸어요. 너무 좋은 주식을 갖고 계신데 그런 주식을 왜 파시냐, CGN은 그냥 거기까지만 갖고 계시고 카카오는 계속 들고 가셔라, 너무나도 좋은 회사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카카오 주식은 팔지 마세요라는 그런 답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데 그 분할 전이었거든요. 그때 30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벌써 카카오로도 수익이 한 50% 이상은 나셨을 겁니다. 자, 지금 뭐 어떻든 간에 다 차치하고 이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두산중공업이요, 10년 차트인데 10년 전에 62,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거의 뭐 한 만원대 밑에, 뭐 5,000원인가요? 네, 이렇게까지 내려갔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네. 그런데 물론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것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한번 그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라는 것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시장에서도 그렇게 또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두산중공업이 요즘 아시겠지만 오늘도 27%, 6,900원,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복구된 가격이 32,000원인데 62,000원에 비하면 다시 10년 만에 다시 이제 50% 정도 올라온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26,000원대, 뭐 3만원 초반대 두산중공업을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뭐 5, 6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가는 주가에 3만원에 매수했다고 해도 거의 뭐 80%가 거의 날라갔을 겁니다. 두산중공업 가지고 안 팔고 계속 가지고 계셨다면. 그런데 한 6년 뭐 6년 5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다시 본존으로 돌아온 거죠. 물론 62,000원에 매수해가지고 더 갈 줄 알고 매수하셨던 분은 아직까지도 본존을 못 찾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 이 원전의 이슈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주가가 상당히 그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주식이 한번 물려버리면 길게는 진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이렇게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CGN의 이 회사에 대한 그 믿음은 사실 예전보다 더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이건 또 한번 이제 반성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 어떤 주식도 아무리 좋은 주식도 최대 15%, 20%를 자기 자산의 20%를 넘기면 안 됐는데라는 그 룰은 제가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더 많은 비중을 실었다는 거 하나와, 또 두 번째로는 그 다음날 상한가에 따따블 상한가가 간다 한들, 예를 들어서 제가 매수한 가격에서
최대한 뭐 그걸 설정해 놓는 거죠. 10%면 10%, 20%면 20%. 그걸 깨고 내려갔을 때는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분명히 또 크게 반등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게 이렇게 손실이 커지게 된 거. 네, 그건 분명히 저도 실수한 부분입니다. 뭐, 앞으로는 또 최대한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무조건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더욱더 확고히 들었습니다만, 그것 말고는 사실 주주총회를 다녀온 이후로 시즌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회사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게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저의 기준으로, 그래 나중에 시즌이 원래 하려고 했고 잘하는 그 모든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되면 굉장히 주가가 높게 갈 것이고, 회사에서의 평가도, 아니 시장에서의 평가도 분명히 또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어차피 지금 팔 게 아니라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3년에서 5년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가격에서 뭐 11만 원, 12만 원대 오면 비중을 일부 축소할 겁니다. 네,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매수가에서 손실 마이너스 20%에서 30% 내외로만 줄어든다면 비중은 축소해서 계속해서 뭐 5년이고 10년이고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CJ는 삼성전자처럼 분기 배당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었던 이 비중은 줄이고 일부 최대한 20%에서 15% 정도의 시즌 비중은 제 전체 자산의 그 비중은 계속해서 끝까지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이유로 저는 3년에서 5년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꼭 함께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네, 해서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말을 한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고 제 말만 믿고 이 시즌을 보유한다는 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 돈이고 자기 자산이고 자기가 투자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저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올해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또 좋은 결실을 얻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비중은 제발 여기서 더 이상 물타기라든가 하면서 싫지 마시고, 지금 좋은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시즌이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시다면 다른 종목에서, 그렇다고 뭐 급등주를 찾아서 다니는 건 정말 위험하고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진짜 자산 다 녹아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다른 진짜 우량주 중에 안간 종목들 이렇게 선별하셔가지고 그런 종목에 좀 사놓으시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건 뭐 5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수익을 얻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시즌에서 5천만 원에 손해 본 것을 1000만 원어치는 떨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분산된 안정된 투자를 하시면서 이 힘든 구간 멘탈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원한 하락은 없다고 보거든요. 네, 아까 그 두산중공업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두산중공업처럼 뭐 향후 시즌이 10년 동안 뭐 내리막을 탄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네, 어쨌든 간에 공부하시고 힘내시고, 네, 내일은, 네, 부디 서로 좋은, 네, 그런 상승의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